자, 표시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송민곡은 누누이 말하지만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거, 이 송강정철이요, 16세기 거의 말쯤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민곡, 삼인곡이 전편, 송민곡이 후편, 이때 미인은 뭐라 그랬어? 덕이 크신 분, 물론 직역하면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덕이 크신 분, 바로 누구야? 선조라는 거죠. 알아두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을 극찬한 사람이 바로 서포 김만중이라는 거. 우리말 표현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당시 문인들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말을 쓰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사문학하고 시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 가사문학이 실질적으로는 시조의 어떻게 보면 연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3사조, 4사조, 4음보. 그래서 초장과 중장이 무한히 길어졌는데 이때 무한이라는 거 바로 글쓴이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난 다음에 뭐 한다는 거야? 마무리를 갖다가 3543 시조의 종장의 글자 수하고 유사하게 마무리하면 정격가사, 그렇지 않으면 변격가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게 있다고 했죠. 표면적으로는 뭐 한다는 거야? 상계, 즉 천상계, 누구? 옥황상제. 옥황상제가 머무른 곳을 갖다가 삼인곡에서는 광안전, 송민곡에서는 백옥경, 이렇게 옥황상제와 백옥경 이런 게 나오면 도교 신선사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화자가 바로 선녀였다는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면에서는 바로 뭐라는 거야? 한양의 궁궐이었으니까 한양이고, 그 다음에 옥황상제가 바로 선조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백옥경이든 광안전이 바로 경복궁이고, 그리고 선녀였던 인물이 바로 정철이었다는 거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반면에 하계는 뭐라 그랬어? 원래는 유배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낙향한 거니까 낙향지 또는 숨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은둔지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지역이 바로 정철의 고향인 전라남도 담양, 창평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인곡하고 송민곡의 차이에서 삼인곡은 뭐 한다 그랬어?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 중에서 본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되어 있습니다. 봄은 매화, 여름은 옷, 가을은 청광, 겨울은 양춘이요. 이 핵심적인 소재가 나오는 게 특징이라면 송민곡은요, 두 여자가 특징입니다. 먼저 대사를 친 여자를 뭐라 그래? 감녀. 그리고 두 번째 대사를 친 사람을 을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을려. 감녀는 대사가 딱 3번 나와요. 처음, 그 다음에 중간, 끝인데 중간은 그냥 추임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아시겠죠? 제발 집중하시고요. 문제 푸셔야 되고.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뭐라는 거야? 을려의 태도 변화였죠, 그죠? 뭐라고? 그 전까지는 님의 소식이 뭐였어? 춘환고열은 어찌 지내고, 추일동철은 어찌 지내고, 죽조반 조성매는 어떻게 세시고, 그 다음에 기나긴 밤은 어찌 주무시는가를 궁금해 했는데, 이걸 전해줄 사람이 안 온다는 거죠. 오늘도 틀렸고, 내일도 안 올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는 자세인 소극적인 자세에서 뭐 하는 거야? 어디로로 가잔 말인고 하면서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집 안에서 집 밖으로. 기다림에서 찾아 나서는 것으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야? 높은 산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래도 멀리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옥황상제가 하늘에 계시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뭐가 나타났어?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 했어? 장애물,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되고요. 아니면 간신배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외부 지문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좌절돼서 이제 어디로 가? 물가로 갑니다. 오늘은 차라리서부터죠. 제발 집중하시고요. 오늘 송민곡 끝내야 되고 그 뒤에 시조까지 끝내야 됩니다. 갑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역시 사음은 똑같아요.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3사 4조 똑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일부러 거기 커트해 놓은 겁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줄글로 돼 있어요. 보세요. 차라리는 말 그대로 차라리고요. 물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쳐야죠. 자, 물가가 바로 뭐야? 소원 성취를 위해 찾아간 공간 두 번째입니다. 소원 성취는 당연히 뭐겠어? 님과 뭐 가까이 가든가 아니면 님의 소식을 접하기 위한 소원 성취의 공간 두 번째죠. 첫 번째를 봐도 어디야? 높은 산이었죠. 그죠? 높은 산에 갔더니 구름과 안개 때문에 좌절돼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물가에 간 겁니다. 자, 물가에 가서요. 백길에다 비치시고요. 백길은 그대로 직역하면 배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건 뭐야? 써놓으세요. 한양으로 가는 뭐 해로라고 한자를 써도 되고 배의 길이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임금 곁에 뭐 가진 못하더라도 물가에 가서 이 물가에서 배를 띄워서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뭐 하는 거야? 한양에 도달할 수 있어. 그럼 한양에 도달하면 누가 있어? 님이 계셔. 무슨 말 이해가? 이런 거라도 좀 느껴보고 싶고 싶어서 뭐 하는 거야? 물가로 간 겁니다. 아시겠죠?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 세모, 물결 세모 묶으시고 또 쓰기엔 좀 아깝잖아. 는 해놓고 뭐 쓰면 돼? 구름과 안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도 당연히 뭐해? 화자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아시겠죠? 또는 조정의 간신배라고 말을 해도 뭐 무방하겠죠? 어둥정 된되어이고 미치시고요. 어둥정 된다이고는 현대어풀이 뭐야?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또는 정신없게 되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백길이라는 게 어쨌든 뭐해? 파도가 잔잔해야죠. 잔잔하면 뭐 할 수 있어?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요걸 따라서 가면 한양이구나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부니까 눈뜨기도 좀 그래. 몸을 가누기도 좀 그래.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 덕분에 뭐 한다는 거야? 파도가 일어. 좀 과장되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파도가 막 5m, 막 10m 뭐해? 붕 떴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뭐해?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로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보세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사공이 뭐야? 배 주인이죠. 배를 갖고 뭐 하는 거야? 노젓는 사람이 사공입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걸렸나니 걸려있는가? 그럼 뭔 소리야? 이 사람이요. 말한 것처럼 님의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 물가요. 물가에 가서 뭐 한다는 거였어? 한양으로 가는 백길 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 불죠? 물결 치죠? 정신없죠? 그 가운데 이쪽을 봤더니 뭐 한다는 거야? 어떤 사공이 뭐 하는 거야? 자신의 배를 묶어놓고 집으로 간 거겠죠. 이해가? 근데 지금 바람 불죠? 물결 치니까 그 빈 배는 뭐 하는 거야? 어느 기둥에 묶여서 뭐 한다는 거야? 밧줄에 의지해서 붕 떴다 내려갔다가 흔들렸다 좌우로 흔들렸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야? 빨리 자기 주인이 와서 뭐 하는 거야? 자기를 뭔가 도와주기를 아니면 주인이 그립기를 뭐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네, 자기가 누구야? 네, 여기서는 을려요. 아시겠죠? 그럼 사공은 뭐야? 님이요. 사공에다 밑줄 긋고 뭐라 써나? 님을 비유한 거죠. 그리움, 기다림의 대상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빈배에게는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빈배는 뭐라고 쓰면 돼? 써놓으세요. 님과 떨어져 힘들게 살아가는 을려의 처지를 드러내는 이거 6글자로 뭐라 그러죠? 6글자로 뭐라 그래? 학교에서 얘기했을 텐데 자 예를 들면 나도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낯가림이 심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자가 20명이야. 그리고 나 혼자 남자야. 무슨 말 이해가? 한마디씩만 해도 막 전체 막 정신없어. 막 여자들 깔깔깔깔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소심하게 가만히 앉아있어. 어때? 되게 불편하겠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내가? 마치 사막에 뭐 하는 거야? 한켠에 뭐
살겠다고 버텨있는 민들레꽃이 태양물 내려쬐면서 뭐 한다는 거야?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곳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심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그럼 뭐 하는 거야? 사막 한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민들레가 예를 들면 뭐해? 태양빛을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과 내 상황이 유사하다는 거죠. 듣고 계시? 그럼 나의 처지를 갖다 뭐 하는 거야? 어떤 사물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걸 6글자로 뭐라 그래? 포인트는 사물. 또 하나는 자신의 상황을 빗댈 수 있는 것.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합니다. 쓰세요. 객관적 상관물.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고딩인데. 아시겠죠? 을려 입장에서는요. 님과 헤어졌어요. 혼자 뭐 한다는 거야? 하계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립고 소식 알고 싶고 그죠? 그걸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배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서 보여준다고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강천 앞에 오르시고요. 혼자 서서 지난해를 굽어보니 님다이 소식이 더욱 아득한디어이고 가로 닫으시고요. 강천은요 밑줄이시고요. 현대어 풀이니까 그냥 현대어만 아시면 돼요. 뭐 탁 트인 강가. 어쨌든 백기를 보자고 물가에 왔으니까 물가에 뭐 하겠어? 뭐 물이 흐르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해? 주변이 확 트였다고요. 탁 트인 강가에 혼자 서서에다 밑줄이시고요. 뭐라고 써야 돼? 을려의 외로운 처지죠. 자꾸 혼자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자기에겐 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치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편단심, 독수공방, 님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디난은 뭐라 그랬어? 국외음화 이전 단계, 디귿은 지읒으로 고치라 그랬죠. 아니면 디다 자체가 뭐 하는 거야? 하강의 의미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디난에는 밑줄 긋고 뭐라 써놔? 시간적 배경 하나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일몰쯤이니까 뭐 하는 거야? 황혼 무렵이겠죠. 지난해를 굽어보니 님다이, 다이 뭐라 그랬어? 현대어 풀이 외우라고 그랬는데 다이가 뭐라 그랬어? 쪽, 방향, 계신 곳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님 쪽, 님 계신 곳, 님 방향 이런 얘기죠.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옥황상제는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수직적 개념이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 뭐 하는 거야? 현실에서는 바로 뭐해? 한양과 뭐해? 전라도 담양이니까 뭐 하는 거야? 수평적 개념에서의 북쪽이겠죠. 남쪽과 북쪽은 수직 개념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님다이 소식을, 이 소식은 앞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춘환고열, 추일동천, 죽조반 조성매, 기나긴 밤에 어찌 주무시는가? 라는 그런 뭐의 소식을 더욱 아득한디어이고 미치시고요. 아득한디어이고 뭐야? 멀게만 느껴지는구나. 이런 얘기죠. 즉 님의 소식을 접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심정 표현이라는 거죠. 자, 가로친 부분 써놓으세요. 가로친 부분은요. 님의 소식을 접하고자 물가에 찾아왔으나 장애물로 인해 소원이 좌절되고 외로움의 정서가 한층 더 심해지는 구절입니다. 결국은 높은 산하고요. 물가에 가서 뭐 하는 거야? 님의 소식을 접하는 게 좌절된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해도 졌잖아. 해도 지고 다 좌절되고 소식은 접할 수도 없고 그럼 뭐 해야 돼?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오죠. 갑니다. 모처럼 밑줄이시고요. 이거 현대풀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야? 대나무로 이은 초가집입니다. 자신의 집이겠죠. 을려의 집입니다. 찬자리는 밑줄이시고요. 찬자리는요. 뭐에? 차가운 잠자리입니다. 차가운 잠자리인 이유는요. 뭐 굳이 따지겠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야? 계절이요. 그러니까 뭐해? 뭐 늦가을이나 겨울 무렵이겠죠?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뭐겠어? 님의 부재겠죠. 님이 있었다면 뭐 한다는 거야? 차가운 잠자리가 될 수가 없죠?
님과 함께 있는데 뭐해? 당연히 따뜻하죠. 편안하고. 밤중만 미치고시고요. 밤중만은 뭐야? 한밤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한밤중에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눌 위하여 밝았는 곳. 반벽 청등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하나 치세요. 아셔야죠. 자, 일단 반벽 청등의 어휘풀이는요. 써놓으세요. 방 벽에 걸린 등불입니다. 방 벽에 걸린 등불. 눌이라는 단어 이거 외우라 했죠. 눌 나오면 뭐해? 누가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 이런 얘기죠.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 거, 밝아 있는가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니네가 뭐해? 야자 끝나고 집에 갔다고 쳐봐. 갔는데 뭐해? 엄마 아빠 전부 다 외출하고 뭐해? 가족 모임 때문에 아무도 없어.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뭐해? 불은 하나도 안 켜놓고 센서등까지 고장났다고 쳐봐. 그럼 뭐해? 집에 들어갈 때 너무 깜깜하겠죠? 그럼 뭐해? 스위치 찾아야 되고 짜증도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뭐 한다는 거야? 별거 아니지만 현관문을 열자 센서등이 뭐해? 환하게 켜주면서 반갑게 맞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해? 을려가 지금 뭐했어? 낮 동안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 뭐했어? 물가에 가서 백길 보려고 했더니 좌절되고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뭐해? 에이씨 안 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잖아.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해봐. 옛날 집이니까 초가집이라고 생각해봐. 당연히 뭐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뭐 초를 찾든 뭐 해갖고 뭐해? 성냥도 없을 거 아니야. 부싯돌 같은 걸로 뭐해? 겨우겨우 켜갖고 뭐해? 불 밝혀야 되잖아.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겠지. 그런데 뭐해? 집에 짠하고 왔더니 뭐해?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어. 그럼 굳이 뭐 하는 거야? 조명을 밝힐 필요가 없잖아. 상대적으로 고맙겠죠. 그럼 반벽청등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반벽청등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불을 밝히고 있었던 거죠. 왜? 왜? 아니, 물론 을려가 집주인이니까 지가 켜놨겠죠. 하지만 어쨌든 불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 왜 불을 밝히고 있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기다리고 있겠죠. 누굴 기다려? 을려가 누군데? 집주인이요. 그럼 반벽청등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주인이 밤늦게 혹시 오시면 뭐 한다는 거야? 어두울까봐 내가 불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마치 누구처럼? 을려 자신처럼요. 무슨 말이죠? 반벽청등은 집주인인 을려를 기다리고 있죠.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나도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반벽청등에게 을려는 바로 누구야? 나에게 님인 거죠. 그럼 반벽청등은 바로 뭐 하는 거야? 집주인이 을려를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뭐 하는 거야? 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을려의 모습과 같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반벽청등에서 뭐라고 써야 돼? 네, 써놓으세요. 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요. 위에 나온 뭐에 빈배하고 같은 개념이나 반벽청등이 내가 봤을 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컴마 치고요. 객관적 상관물 나오면요. 외부 지문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뭘 주든 내가 봤을 땐 자연물이 나와요. 아시겠죠?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냐? 써놓으세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유리왕의 황조가. 유리왕의 황조가에 나오는 꾀꼬리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 곳. 여기서 꾀꼬리예요. 왜죠? 나는 지금 님하고 이별했고 유리왕이 뭐 하는 거야? 자신의 부인하고 이별해서 돌아가는 길에 뭐 하는 거야?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나무 위에서 꾀꼬리가 좋다고 뭐 하는 거야? 서로 막 쫓아다니면서 막 꾀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이 뭐해? 더 부각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요.
사귀던 남자하고 뭐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쪽에 강남에 뭐 하는 거야? 아니면 홍대 지나가시면 돼요. 거기 가면 뭐 하는 거야? 커플들이 좋다고 막 뽀뽀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내 외로움이 더 부각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오라며 앞에 하시고요. 날이며 해 뜨며 반이니 가로 달으시고요. 해석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오라며 날이며 라임이 비슷하죠? 그잖아. 그럼 오라며 날이며 둘 중에 하나만 잡아도 굳이 막 계속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오라며 날이며 뭐야? 오르며 내리며예요. 그럼 오르며 앞에다가 V 표시하고 삽입 표시하고 뭘로? 높은 산이요.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며 언제요? 아까 낮에요. 왜? 님의 소식을 접하려고요. 그 다음 거요. 해 뜨며 반이니. 이건 해석이 어려워요. 안 배우면 몰라요. 그럼 해 뜨며 반이니 앞에도 뭐해? 삽입 끼워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물가요. 물가를 넣으셔야 돼요. 물가를 해 뜨며 뭐야? 헤매며. 반인이 진짜 해석이 안 돼요. 뭐야? 방황한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가에서 뭐해? 백기를 볼까? 님에게 어떻게든 뭐해? 가까이 갈까? 님의 소식을 접할까? 이렇게 헤매며 방황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님의 소식을 접하고자 낮에 찾아 헤매던 을려의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쉬운 거야. 이 정도면 해석은 당연한 거고 그 상황의 문맥적 의미까지 알아두면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 된다고. 그 다음 보세요. 적은 덧 미치시고요. 적은 덧은요. 정철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관동별국에도 있고요. 삼위인국에도 있어요. 적은 덧은 뭐야? 잠깐 동안, 잠깐 사이에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사이에 역진하여 미치시고요. 이건 한자니까. 역은 힘력자요. 진은 다할 진자예요. 그러니까 뭐해? 힘이 다해서. 다른 말로 뭐해? 지쳐서. 왜 지쳤어? 앞에 생각하지 말고 앞에 써 있잖아. 좀 아까 뭐 했어?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죠. 등산했잖아. 힘들죠.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어디로 갔어? 물가에 가서 뭐 헤매고 방황하고 물결 막 바람 불고 막 물결 치고 막 그랬잖아. 그걸 다 견뎌내니까 뭐 하겠어? 지치지. 그러니까 뭐해? 집에 와서 잠깐 사이에 뭐 한 거야? 힘이 다해서 지쳤다고요. 풋잠에 잠깐 설잠에 잠깐 드니 정성화표 하시고요.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시라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요. 정성에다 밑주시고 정성은 뭐야? 무슨 정성? 님의 소식을 접하고자 하는 정성입니다. 님의 소식을 접하고자 하는 정성이 지극 극진하여 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꿈도 삼위인곡이나 아니면 뭐에 그 관동별곡에 잘 나와요. 꿈은요 써놓으세요.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일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역할입니다. 대리 만족시켜주는 역할. 앉아 계신 분들도 뭐해? 뭐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꿈에서 뭐 하는 거야? 이룰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왜? 꿈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현실에서는 뭐 하는 거야? 님의 소식을 접할 수가 없죠. 하지만 꿈에서는 뭐해? 님을 만날 수도 있고 소식을 접할 수도 있는 거죠. 갑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옥 같은 얼굴, 옥은 보석입니다. 보석이니까 뭐야? 귀한 얼굴이겠죠. 보석 같은 얼굴이 여기서 얼굴은 페이스 아니라 그랬어? 뭐해? 형체, 모습 아시겠죠? 의미가 달라요. 16세기의 의미와 현대 의미가 다르다고요. 반이나마 밑주시고요. 반이나마는 뭐야? 반이 넘게 이런 뜻입니다. 반이 넘게 늙어시라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분 써놓으세요. 비록 꿈에서 만난 님이지만
자신의 걱정대로 많이 늙은 모습을 보며 자신이 곁에서 보필하지 못한 것을 자책 또는 안타까워함. 즉 자신이 곁에서 모셨으면 뭐 한다는 거야? 님의 모습이 훨씬 더 옷 같은 모습이 뭐 하는 거야? 유지되거나 좀 더 광채를 띨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곁에 없다 보니까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은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그 옷 같은 얼굴이 반이 넘게 늙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춘환고열, 추일동천, 죽조반, 조성매, 기나긴 밤에 어떻게 주무시는지, 잘 모시는지, 옛날 내가 모실 때처럼 잘 세시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걱정대로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마음 앞에 그러시고요. 마음에 먹은 말쌈, 슬가장, 살자하니, 눈물이 파란하니, 말인들 어이하며 가로 닫으시고요. 마음에 먹은 말쌈 비추시고, 마음에 먹은 말쌈은 뭐요? 님에 대한 그리움, 연정, 이런 얘기죠.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뭐 이런 것들이겠죠. 슬가장, 이건 현대어풀이에요. 슬가장은 뭐야? 실컷, 마음껏,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컷 살자하니, 살자는요, 써놓으세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뢰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신하인 자신이 뭐해? 군주인 님에게 아뢰자, 이런 얘기죠. 눈물이 바라나니, 바람 비추시고, 이것도 현대풀이 연달아 계속 이런 뜻입니다. 왜 눈물이 계속 납니까 하면 일단은 반가워서요. 그렇게 애타게 그리웠던 님을 비록 꿈이지만 만났으니까 뭐 한다는 거야? 좋다는 거죠. 좋으니까 뭐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보고 싶었어요. 뭐 그리웠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울고 있는 거죠. 말인들, 말 무슨 말이야? 앞에 나온? 에이, 집중 좀 해봐. 말인들 무슨 말이야? 그 앞에 써 있잖아. 마음에 먹은 말쌈이겠죠. 이해 가십니까? 마음에 먹은 말쌈을 어이하며 어찌하냐고. 왜? 눈물이 계속 연달아 나는데 말을 어떻게 하냐고. 울기 바빠 죽겠는데. 그 얘기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꿈에서 만난 님으로 인해 반가움과 기쁨으로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을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비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좌절, 물가에 가서 좌절된 걸 비록 꿈이지만 꿈을 통해서 뭐하고 있어?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만났지만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우니까 뭐해? 눈물이 줄줄 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정을 못다 하여. 정, 무슨 정? 아까 마음에 먹은 말씀과 같은 뭐해? 연정. 그 연정을 못다 하여. 못다 하면 뭐야? 다 풀지 못하여. 왜 못 풀었는데요? 앞에 써있잖아. 우느냐고. 눈물이 계속 이렇게 나니까 뭐 하는 거야? 아, 정말 제 감정은요 이런 거였어요. 보고 싶었고요. 제가 옆에서 못 모셔가지고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은 게 너무나도 죄송하고 이런 말씀들. 모기조차 매여하니. 모기조차 매여하니 뭐야? 목조차 매여오니. 즉 목이 건조해진다는 거죠. 왜? 울었으니까. 자꾸 울고 하고 우니까 뭐 한다는 거야? 목이 건조해진 거예요. 오견된 앞에 그러시고요. 개성에 잠은 어디 깨뒀던 고 가로 닫으시고요. 자, 오견된 밑줄 그시고 현대풀이 하셔야 됩니다. 오견된은 뭐야? 방정맞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학교에서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방정맞은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죠. 저 방정맞은 개성에, 개성은 뭐야? 닭개자의 소리성자입니다. 닭소리에.
꼬끼요라고 우는 그 닭소리에 잠은 어디 깨뒀던 거가 문제거든요. 깨뒀던 거는요, 잘못 해석하면 깨웠는가라고 해석해요. 이건 깨웠이 아니라요, 깨얹는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게 무슨 차이죠? 라고 말하면 내가 꿈속에서 님을 만나서 기뻐가지고 막 울고 이제 정을 막 풀어야 되는데 일부러 닭이 뭐 하는 거야? 요 자식 봐라. 님하고 반가워하네. 깨워야겠어. 꼭 끼워 해가지고 깨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개성은요. 확실하게 뭐해? 방해자죠. 하지만 이걸 깨얹는가로 해석하면요. 얘기가 달라져요. 깨었는가는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자고 있었고요. 밤늦게 돌아왔잖아요. 밤늦게 돌아와서 뭐 하는 거야? 풋잠에 들어서 님을 보고 반가워서 막 울고 있다가 닭은요. 새벽이면 뭐해? 항상 울어요. 꼬끼요라고 울어요. 그 소리에 자기가 뭐 한 거야? 깬 거예요. 그럼 깬 거라고 한다면 뭐 하는 거야? 닭은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근데 자기가 그 소리에 깬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건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닭은 깨울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듣고 계심? 그러니까 깨워시냐 깨어시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깨어시예요. 깨얹는가가 맞아요. 해석이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개성은 방해자는 아닌데 학교에서 방해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세요. 그래서 뭐해? 학교에서 여기서 개성은요. 닭소리는 잠을 깨워서 님과의 어떤 정을 몹다 풀게 만든 방해물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학교가 우선. 자, 가르친 문도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비록 꿈속에서 만난 님이지만 헤어지기 싫어하는 을료의 애틋한 심정이 나타난 자, 이제 마지막 대사입니다. 어와 허사로다 미치시고요. 허무한 이리로다 이런 얘기죠. 요 어와 허사로다부터가 결사입니다. 아시겠죠? 그 앞에까지가 본사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결사예요.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까지가 본사 끝이었고 여기가 결사 시작이에요. 우와 허무한 일이로다. 왜? 실컷 님을 꿈에서 봤는데 깼잖아요. 이 님이 어디 가고 이 님이 어디로 갔는가. 결에는요 앞에다가 한 글자만 넣으면 돼요. 뭐 꿈결에 아니면 잠결에 편한 거 드세요. 잠결에 니러앉아. 니러는 뭐예요? 연철이라고 그랬죠? 리를 앞으로 당겨오면 돼요. 두음 법칙 적용하면 되죠. 뭐예요?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미치시고요. 현대풀이 어여쁜은 뭐예요? 오늘날은 예쁜이겠지만 16세기에는 뭐예요? 가엾은, 불쌍한 이런 얘기입니다. 세종고제 할 때 기억나시죠? 의미의 이동입니다. 아시겠죠? 가엾은 그림제에다 미치시고요. 그림제는 뭐야? 그림자입니다. 누구의 그림자겠어? 아니, 생각해봐. 혼자 잠을 자다가 꼭 휘호 소리에 깨가지고 아씨 진짜 허무하네. 좀 전까지 님이 있어가지고 나 막 울고 있었는데 님이 어디로 간 거야? 아씨 뭐야 어디로 간 거야? 그래서 창문을 쓱 열었더니 뭐 한다는 거야? 밖에 달이 떠 있겠죠? 그래서 달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그림자가 있다고요. 그럼 누구 그림자겠어? 당연히 자신의 그림자죠. 밑줄 보세요. 날 조찰 뿐이로다 밑줄시고요. 조찰도 연철입니다. 조찰에서 뒤에 있는 치읓을 땡겨오면 뭐야? 쫓다. 날 쫓을 뿐이로다 이 얘기죠. 그만 찍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자신 곁에는 아무도 없고 그림자만 따라다니는 독수 공방의 외로운 처지.
동시에 늘상 얘가 강조하는 건 뭐 하는 거야? 나는 님 외에 다른 사람은 뭐해? 쳐다도 안 봐요.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표면적으로는 뭐해? 연인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님하고 헤어져서 그럼 딴 놈 만나야지? 아니라는 거죠. 전 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 지금 혼자고 내 곁에는 그림자밖에 없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차라리 앞에 하시고요. 차라리 시어디어 나거리나 되어이시여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가로 다시고요. 다시요. 차라리 시어디어 비추시고요. 시어디어 뭐요? 사라져서 또는 죽어서. 현대어플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에이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나골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2개. 나골은 뭐야? 지는 달입니다. 지는 달. 그만 찍고 을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대상이요. 그만 찍고요. 달은 어떤 속성이 있어? 하늘에 떠서 어쨌든 뭐 밝다면 밝은 거고 희미하다면 희미하지만 빛을 던져주고 있죠. 또 뭐해? 가까워 멀어? 멀어요. 그럼 멀리서 뭐 한다는 거야? 바라본다는 거죠. 써놓으세요. 님을 멀리서 비춰주고 바라보겠다는 적극적, 소극적? 소극적. 써놓으세요. 소극적 대상물. 왜? 요즘으로 나쁘게 말하면 뭐야? 스토킹이죠? 스토킹이죠. 그죠? 그래도 뭐 한다는 거야? 좋게 말하면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좀 떨어져 있겠다는 거죠. 보세요. 낙원이나 되어 있어 님 계신 창안을 번듯이 뚜렷이 분명히 이런 얘기입니다. 비추리라 가로 닫으시고요. 여기까지가 을려의 마지막 대사예요. 자, 가르친 분은요. 뭐라고 써야 돼? 이 작품의 사상적 배경 계속 강조했는데 뭐라 그랬어? 유교가 나오면 어느 부분이 좋아? 춘왕고열은 어찌 지내고 추일동천은 어찌 지내고 죽조반 조성매 기나긴 밤을 어찌 주무시는지 님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을 드러내는 게 유교. 그 다음에 도교는 뭐야? 옥황상제 나오거나 백옥경 나오거나 아시겠죠? 천상계 나오면 뭐 하는 거야? 도교요. 얘는 뭐야? 불교죠. 무슨 사상이야? 제망매가 했잖아. 네, 써놓으세요. 불교의 윤회 사상이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 죽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지는 달이 돼서 님 계신 창문을 비추겠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대사죠. 각시님 앞에 오르시고요. 각시님, 다리야, 카니와 구잠비나 되셔쇼 가로 닫으시고요. 각시님 밑줄으시고 밑에다가 숫자 3 뒤에다가 사선 하나 찍. 다리야, 카니와 밑줄으시고요. 숫자 5 6글자인 거 나도 압니다. 숫자 5 뒤에 사선 하나 찍. 구잠비나 밑줄으시고요. 사선 찍하고 숫자 4 되쇼쇼 밑줄으시고 숫자 3 뒤에 사선 하나 찍. 자, 가로친 부분에다 일단 먼저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가사문학의 마지막 구절인 낙구가 나에다가 기억 받치며 시조 종장의 음수율은 글자 수라는 뜻입니다. 시조 종장의 음수율인 3, 5, 4, 3으로 마무리되는 정격가사의 형태. 물론 3643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변격가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시조라든가 가사문학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하기 때문에 3543이나 3643 정도는요. 그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정격가사라고 말하는데 학교에서 아니라고 하면 변격가사로 가세요. 아시겠죠? 컴마 찍고 시조와 가사의 유사성이라고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시조와 가사의 유사성.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자. 제발 좀. 토요일날 늦잠 자. 한 명 빼고. 일요일날은 좀 일찍 일어나고. 안 끝났습니다. 각시님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각시님 동그라미 치고 누구야? 누구 대사야? 감료 대사잖아, 마지막 거. 그럼 누구이겠어? 을려죠. 써놓으세요. 을려야. 각시님이 을려입니다. 다리야, 카니와. 카니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카니와 앞에서 뭐였지? 네, 물론이거니였죠. 쓰지 마세요. 앞에서는 물론이거였어요.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할 때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미가 달라요. 커녕 써놓으세요. 커녕 또는 그만두고 이런 얘기입니다. 을려야 다른커녕 또는 뭐에 다른 그만두고 구잠비나 구잠비 세모 치시고요. 써놓으세요. 구잠비가 뭐야? 구준비예요. 구준비는 여름철에 장맛비 비슷한 거예요. 코마 찍고 뭐라 써나 감녀가 을려에게 추천하는 대상입니다. 감녀가 을려에게 추천하는 대상. 코마 찍고요. 무슨 차이입니까? 비는요 내리죠. 내리면 뭐 하겠어? 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 없어? 가까이 갈 수 있죠. 심지어는 스킨십도 가능해요. 왜? 비가 오네 하고 님이 밖에 나왔다가 뭐 하는 거야? 빗방울이 튀면 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더불어서 뭐해? 비는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뭐해? 눈물과 같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준비에다 쓰세요. 뭐라 써나 을려의 슬픈 심정을 구준비로 님에게 전달하라는 의미. 코마 찍고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되쇼쇼 가로친 부분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감녀의 위로라고 써놓으세요. 감녀의 위로입니다. 콤마 찍고 여기까지가 결사입니다. 아시겠죠? 송민곡에서는요 당연히 해석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해석도 안 되면 공부 안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에 가사문학과 시조와의 연관성 아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상징적 소재인 해와 달 이런 건 너무 쉽고요. 높은 산이라든가 아니면 물가 아니면 빈배라든가 반벽청 등 아시겠죠? 또는 오전된 개성 이런 상징적 의미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사상적 배경도 아셔야 됩니다. 자, 내용 정리 여백 찾아서 쓰세요. 갈래는요 서정가사, 양반가사, 정격가사라고 쓰세요. 서정가사, 양반가사, 정격가사요. 성격은요 당연히 상징적이죠. 또 슬프잖아. 애상적. 또 감정이 드러나니까 서정적. 그것만 찍고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충, 신, 연, 주, 지, 사라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연, 사랑한다, 주인을, 지는요 어조사지인데요. 영어로 오부하고 비슷해요. 뭐뭐의, 이야기. 그걸 충신, 연주지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 쓰세요. 3, 4조, 4, 4조, 사음보, 연속체. 3, 4조, 4, 4조, 사음보, 연속체. 그만 찍고요. 대화체도 써놓으세요. 대화체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 자, 주제는요, 뭐에? 연군지정이라고 써놓으세요. 연군지정이 뭐죠? 이 내용이 뭐야?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죠? 그게 연군지정이에요. 연이 뭐야? 사랑할 연. 군은 뭐야? 임금군. 임금을 사랑하는 지, 영어로 말했잖아요. 오브, 뭐뭐의, 정, 감정. 즉 임금을 사랑하는 감정이 연군지정이에요. 그러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 님에 대한 사랑을 알면서 연군지정을 몰랐어요.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죠. 자, 밑에다가 특징. 첫 번째 뭐라고 써? 우리말 구사가 많다. 두 번째, 두 여자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 세 번째, 상징적 소재인 1월과 그 다음에 뭐에? 반벽, 청등 등 다양한 소재 활용. 자, 마지막 표현법 뭐라 했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또 서리법, 영탄법 등 활용했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보시죠. 자, 넘겨보시면 학습활동. 학습활동에 뭐가 있어? 시조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얘 또. 그래서 시조를 넣은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 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뭐, 송민곡하고는 형식적인 유사성, 제망매가하고는 뭐에? 쪼개 있는 어지버 때문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갑니다. 500년 뒤에 사선 하나 찍, 도읍지를 사선 하나 찍, 필마로 사선, 도라드니 사선, 산천은 사선, 의구화대 사선, 인걸은 사선, 간디없다 사선, 어지버 사선, 태평연월이 사선, 꾸미런가 사선, 하노라 사선이요. 글자를 보세요. 뭐에? 3, 4, 3, 4, 3, 4, 3, 4, 3, 5, 4, 3이죠. 전형적인 시조의 형식입니다. 첫 번째 줄이 초장, 두 번째 산천이 중장, 어지버가 종장, 3장으로 돼 있죠? 구는 뭐라 그랬어? 장을 두 개로 나눈 거. 그러니까 뭐해? 500년 도읍지를 1구, 필마로 도라니 2구, 산천은 의구화대 3구, 인걸은 간디없다 4구, 어지버 태평연월이 5구, 꾸미런가 하노라 6구요. 아시겠죠? 그 다음 뭐해? 77, 14, 77, 14, 78, 15 더하면 43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글자가 가능하니까 뭐해? 45자 내외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사선고 줬잖아. 몇 음보? 4음보요. 전형적인 평시조라고요. 그 옆에다가 하나 쓰세요.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걸 뭐라 그래? 평시조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평시조라고요. 여기서 두 개의 구가 길어지면요, 사설시조예요.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그래서 두 개의 구가 보통은 중장에 있는 세 번째 구와 네 번째 구가 길어지는 거예요. 꼭은 아니에요. 꼭은 아니지만 주로 중장이 길어지는 게 사설시조의 형태예요. 아시겠죠? 안 끝났어. 그럼 이렇게 평시조, 3장 6구 45자의 형태를 갖고 있는 평시조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뭐라 그래? 단시조요. 써놓으세요. 단시조요. 단시조가 아니면 뭔데요? 쉬운 말로 할게. 봐봐. 3장 6구 45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평시조를 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3장 6구 45자의 이런 기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애를 가수다라고 말하는데 그 가수가 한 명인 거예요. 그럼 무슨 가수야? 솔로 가수가 되는 거죠?
그게 단시조이자 평시조라고요. 그럼 이런 가수가 2명 이상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 연시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시조는 뭐예요? 이런 평시조가 2수 이상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갑니다. 500년 도읍지 미치우시고요. 자, 500년 도읍지는 도읍지가 뭐니? 지난 시간에 다른 애들 물어보니까 모르더라. 수도입니다. 도읍지가 수도예요. 그럼 500년 수도는 어디야? 어디의 수도야?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시조에서 500년이 나오면요. 뭐에? 고려예요. 그래서 500년 도읍지에다 비치우시고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개성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고려의 수도인 개성입니다. 그만 찍고요. 고려 왕조의 찬란했던 역사를 상징합니다. 고려 왕조의 찬란했던 역사를 상징하는 거죠. 고려 왕조도 500년입니다. 대략. 왜? 918년에 뭐에? 고려가 건국되죠. 그리고 뭐에?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세우니까 그때까지가 하면 392년에다가 100년 정도 하니까 492년, 대략 500년이에요. 아시겠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미치시고요. 그 필마는 말 한 필이란 뜻입니다. 써놓으세요. 말 한 필로 돌아 들어가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뭔데요? 라고 말하면 잘 보세요. 고려말은요. 어떻게 말하면 혼동기입니다. 왜? 고려를 지키려는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걸 뭐라 그래? 머무를 유자 또는 남을 유자에서 신하신자를 써서 유신이라고 말을 해요. 고려의 유신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야? 정몽주죠. 안 돼. 고려를 망하게 할 수는 없어. 계속 고려를 살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고려의 유신. 웃기지 마. 고려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어. 썩은 집은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지어야지. 라고 말하는 조선을 건국하려는 뭐에? 신흥 4대부들. 바로 정도전 같은 인물이죠. 이해 가십니까? 작가가 바로 길제거든요. 길제는요. 그 사이에서 뭐에?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거죠. 어느 쪽으로? 유신일까? 아니면 조선 쪽일까? 유신이요. 조선 쪽으로 가면 권력이 보장되겠죠. 유신이면 몰락하는 나라의 신하다 보니까 뭐 하겠어? 화려함이 없죠. 그래서 말 한 필로 돌아 들어간 거예요. 컴마 찍고 써놓으세요. 고려 유신의 소외된 현실, 벼슬 없는 처지. 제발 외고는 학습활동 좋아한단 말이야. 대충 보지 마세요. 산천은 의구화돼. 산천 앞에 걸으시고요. 인걸은 간디 없다. 가로 닫으시고요. 산천에다 비추시고요. 산천은 뭐야? 자연입니다. 컴마 찍고 무슨 법이야? 대유법입니다. 대유법이 뭐죠? 대유법은요. 전체 집합 중 그 속에 있는 부분 집합 한두 개를 꺼내서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자연이라는 게 전체 집합이죠. 자연 속에는 뭐도 있어? 산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벌도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 부분 집합인 산과 시냇물을 꺼내서 뭐 하는 거야? 야, 네가 자연을 대변해봐. 이해가십니까? 이게 대유법이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게 대유법이에요. 그게 뭔데요?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럼 빵 아니라 밥을 주면 살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개돼지도 아니고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 이 말은 빵 대신에 밥을 주면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빵은 뭐 하는 거야? 식이에요. 식. 먹는 것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먹는 거라는 전체 집합 속에 부분 집합인 빵을 꺼내서 뭐 하는 거야? 전체를 대변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개돼지도 아니고 그냥 먹여주기만 하면 네 하고 살 수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대유법입니다. 보세요.
산천은 의구하되 미치시고요. 뭐야? 옛날과 변함이 없는데. 인걸 미치시고요. 인걸은 뭐야? 뛰어난 인재입니다. 뛰어난 인재요. 콤마 어디에 인재겠어? 고려의 신하들이겠죠. 고려의 신하들은 간디 없다 뭐야? 간 곳을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 어디 갔어? 개성에 마란필로 돌아서 들어갔더니 개성에 고려의 신하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어디로 갔어? 한양으로 갔겠죠. 왜? 이성계가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세력으로서 뭐해? 그쪽이 권력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럼 뭐 하고 있어? 가르친 법은? 표현법은 못 썼어. 야, 이게 보여야지. 간디 없다. 대구법. 쓰세요. 일단 대구법. 삐리리는 삐리리한데 삐리리는 삐리리하다. 문장구조가 유사하잖아. 두 번째 무슨 법? 자연은 늘 변함이 없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뭐 하는 거야? 기회를 봐서 저쪽으로 가야지 하는구나 이 얘기잖아. 대조법. 그만 찍고요. 써놓으세요. 변함없는 자연과 권력을 쫓아 변하는 인간사를 대비한 겁니다. 자연은 무한하죠. 늘 똑같으니까 무한하다고 말하고 인간은 유한하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마지막 어지버에다 미치시고요. 어지버는 뭐해? 숫자 3 썼잖아요. 그죠? 그 밑에다 숫자 3 쓰세요. 뭐라 써나? 종장의 첫 세 글자는 글자 수 고정이요. 시조가 풀마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글자가 가능한 건 맞는데요. 시조 종장의 첫 세 글자는요. 글자 수를 고정하려고 노력해요. 꼭 지킨 건 아니에요. 안 지킨 것도 많아요. 아시겠죠? 컴마 치고 하나 더. 어지버는 뭐야?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예요. 컴마 찍고요. 뭐하고 비슷해? 감탄사 하면 뭐가 떠오르지? 일단원에서 감탄사 하면 못 떠올라. 죄망매가이 낮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향가와의 관련성. 컴마 19채 향가의 낙구와 연결 가능. 제발 정신 차려라. 좀만 있다가 쉴 테니까. 콤마 찍고요. 회환가. 회한은 후회할 때 회. 한탄할 때 한. 줄여서 회한과 비통이 담긴 감탄사입니다. 태평연월이. 태평연월 미치시고요. 태평연월은 뭐야? 태평성대. 고려의 전성기요. 꿈이런가 한오라 미치시고요. 꿈이런가 한오라는 뭐야? 꿈처럼 허무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콤마 찍고 한자성은 뭐죠? 이렇게 꿈처럼 허무하다. 한낱 꿈에 불과하다.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일장춘몽. 한자성어도 뜬금포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죠. 콤마 찍고요. 고려가 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찬란했던 고려가 덧없이 사라지는 슬픔,
컴마 찍고요. 하나 더. 한자성어 뭐야? 응? 나라가 말하는 걸 슬퍼하는 거. 네, 누누이 말하지만 탄자 들어가는 거 3개는 외우셔야 돼요. 아무리 한자성어가 요즘 안 나온다고 수능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내신에서도 웬만하면 잘 가끔씩 나오시긴 하지만 탄자 들어가는 거 3개 뭐요?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 줄게.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진짜로 부모님을 약간 등한시하다가 열심히 출세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엄마 효도해 줄게 라고 했더니 뭐해?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죠. 그때 탄식하는 걸 뭐라 그래?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풍수지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니네들이 하는 게 뭐야? 공부하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야? 공부 안 하다가 대학교 여기저기 떨어지면 아씨 진작에 공부할 걸 하고 때가 늦은 걸 후회한다는 걸 만시지탄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상식적인 한자성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뭐야? 나라가 망한 걸 탄식한다. 이걸 맥수지탄이라고 해요. 맥수지탄, 풍수지탄, 만시지탄. 적어도 탄자 들어가는 거 3가지는 알고 계셔야죠.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 옆에다가 내용 정리하세요. 갈래. 자, 갈래는요. 정형시, 평시조, 단시조요. 성격 회고적이죠. 고려에 찬란했던 과거를 떠올리니까 회고적. 또 슬프죠. 왜?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까 애상적. 잘 잔 얼굴인데 얼굴이 뽀사시하게. 자, 코마 찍고요. 상징적. 자, 주제는요.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탄식과 무상함. 무상하다는 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자, 특징은요. 한 2-3개만 쓰세요. 일단 초장, 중장, 종장에 3단 구성으로 시상이 전개. 두 번째,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조. 세 번째, 대조법, 영탄법, 대구법 등 다양한 표현 사용. 대조법, 대구법, 영탄법 등 다양한 표현 사용.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단원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어쨌든 제망매가하고 송민곡이 나왔는데 제망매가는 신라의 노래인 향가라는 거 아시겠죠? 종류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내용 좀 알려드렸고 형식에서 향찰표기라는 거 명심하시고 차자표기, 실질 형태소에는 훈차를 주로 쓰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형식 형태소에는 음차를 썼다는 거, 19체 향가의 특징 2가지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송민곡은 조선시대에 등장한 가사문학이라는 거 듣고 있는 거죠. 해석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상징적 소재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춘향전이 나옵니다. 춘향전인데요. 진짜 너무 궁금해서 물었는데 줄거리는 알죠? 줄거리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여기 배경이 어디야? 공간적 배경.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공간적 배경 어디야? 조선 맞아. 시대적 배경이고. 공간적 배경 어디야? 자, 조선시대요. 전라남도 남원이요. 전라남도 남원에 누가 살고 있어? 춘향이가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남원의 사또, 즉 고을 원님이 뭐에? 바로 이몽룡의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그런데 춘향이는요. 뭔 춘향이야? 설마 성이 춘씨는 아니잖아? 뭔 춘향이야? 안다며. 이춘향. 이춘향도 돼요. 또 던져. 김춘향도 있을 거예요. 또 가장 대중적인 건 뭔 춘향이야? 박춘향도 있을 거예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뭔 춘향이야? 뭐지? 성춘향입니다. 이춘향도 된다면서요? 네. 김춘향도 된다면서요? 네. 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춘향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은 파트거든? 이따가 말하겠지만 시험 문제 나올 게 너무 많아. 근데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지. 얘 무슨 문학이야? 고전문학 맞아. 나 고전문학 물어본 거 아니야? 고전문학 말고 무슨 문학이야? 이제 눈을 뜰 때가 되지 않았을까? 무슨 문학이야? 얘네들을 적층문학 또는 구비문학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구비는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됐다는 거예요. 적층문학은요, 쌓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말하면 누군가가 춘향전을 창작했겠죠. 창작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는 거야? 전달하겠죠. 뭘로? 뭐에서 뭐로? 입에서 입으로요. 입에서 입으로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 만들었다고 치면 전라도에서 뭐 한다는 거야? 여기 유명한 대감 누가 있어? 성대감이 있어. 그러면 성춘향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고 충청도에 가서 뭐 한다는 거야? 막 전하려고 보니까 성대감이 성대감이 누구야? 대감에 성씨가 있어? 우리 동네에서는 뭐해? 김대감이 최고야. 김춘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경상도로 넘어갔더니 뭐 하는 거야? 김대감이 뭔 개소리야. 안동은 권씨지. 그래서 뭐해? 권춘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지역별로 전달되면서 어떤 내용이 삽입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해? 쌓인다고요. 이런 걸 구비문학, 적층문학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해? 버전이 있다고요. 버전.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경기도 버전이 있다고요. 이런 걸 뭐라 그래? 판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판본. 그 중에서도 지금 교과서에 실린 게 바로 뭐야? 완판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꽝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춘향전은요, 뭐에? 바로 근원설화가 있습니다. 근원설화. 근원설화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춘향전에 영향을 준 요소예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뭐해? 영화를 찍어. 영화 감독이야. 그런데 뭐 하는 거야? 주인공 여자애가 뭐 하는 거야? 어려서 부모님을 잃어요. 특히 엄마를 잃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 하는 거야? 새엄마를 들여요. 그런데 새엄마가 뭐해? 언니를 데리고 들어와요. 이해가시? 그 언니와 새엄마가요, 나를 맨날 구박해요. 맨날 부엌대기 일시키고요. 남을 괴롭혀요. 그때 뭐 한다는 거야? 두꺼비가 나타나고요. 여러 동물들이 나타나서 다 도와줘요. 그러더니 뭐 한다는 거야? 야, 오늘 보니까 저쪽에 뭐해? 왕자님이 파티한대. 너도 한번 가봐. 내가 이 꼬라지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바꿔줄게 하고 뭐해? 다 바꿔줘요. 그리고 뭐해? 12시까지 돌아와 하고 보내요. 그래서 뭐해? 말대로 돌아오려다가 구두 한 장 놓고 돌아와요. 그러다가 뭐해? 울다가 엄마가 뭐해? 내쫓아요.
그래서 막 산속에 가서 헤매는데 갑자기 7난장이가 뭐해?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더니 새 엄마가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야, 사과 하나 먹어라 하면서 독사가 먹어요. 내가 이런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하면 뭐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그죠? 뭐 있어? 콩쥐팥쥐,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해가십니까? 그런 요소들을 뭐라 그러는 거야? 근원설화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앙전을 읽다 보면 옛날에 이런 것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하고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MSG로 뭐해? 양념으로 작용하는 걸 근원설화라고 해요. 그 설화에는 뭐가 있어? 암행어사 설화가 있고요. 설화 생략. 또 뭐 있어? 염정설화라고 말을 해요. 염정이 뭡니까? 그러면 염정은요. 뭐해? 남녀 간의 애정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 얘기요. 그게 염정설화예요. 또 연려설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조를 지키는 연려설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신원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관, 탈, 민여형 설화예요. 관탈, 민여형을 꼭 하셔야죠. 자, 이 중에서 신원설화. 신원설화는 뭐야? 쉬운 말로 원한을 풀다 이런 뜻입니다. 아셔야 돼요. 원한을 풀다. 자, 신원설화는 간단하게 말하면요. 무슨 설화가 있냐면 아랑전설이 있어요. 아랑전설 못 들어봤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아랑전설은 전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나 짤로 야, 옛날에 귀신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설의 고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테마? 아니면 주제? 그게 바로 아랑전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과천에 뭐 하는 거야? 시장에 사는 거죠. 시장이요. 부인을 잃고 딸을 기르는데 그 딸이 아랑이에요. 이해가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돌볼 수 없으니까 유모를 대신해서 키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시청에서 일하는 뭐에 아주 하급 직원이요. 뭐 하는 거야? 아랑이를 짝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뭐 하는 거야? 방법이 없어서 돈을 최대한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이 돈을 유모한테 줘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유모, 오늘 밤에 관악산에다가 뭐해? 아랑이 좀 들고 와. 그리고 너는 화장실 간다고 하고 가. 그럼 내가 이 돈 다 줄게. 그래서 뭐해? 유모가 돈에 팔려서 오케이 해서 아가씨 우리 달빛도 좋은데 산책 가요. 산책 가서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가요. 그리고 뭐해? 그놈이 나타나서 짠 나도 사랑해 우리 같이 이렇게 그러다가 뭐 하는 거야? 아랑이가 거부해. 그러자 뭐 하는 거야? 죽여요. 그리고 산자락에 묻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해? 그 다음날 자기가 소문을 퍼뜨려요. 아랑이가 다른 놈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 그러자 뭐 하는 거야? 아버지인 시장이 너무나 시리에 빠져서 뭐해? 관직을 그만두고 어딘가 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해? 후임사또가 와요. 후임사또 가서 자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자야지 하고 자는데 뭐 하는 거야? 촛불이 슉 껴지면서 뭐 하는 거야? 사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나오니까 훅 하고 죽어요. 그 다음 사또 와서 뭐 하는 거야? 잘해봅시다 하고 사또 그래서 또 지지. 이렇게 몇 차례 죽고 난 다음에 뭐해? 더 이상 사또가 안 오는 거죠. 그때 뭐 하는 거야? 관직을 기다리던 어떤 취준생 같은 놈이 뭐 하는 거야? 내가 가겠다 하고 와요. 와서 뭐 하는 거야? 똑같이 사또 하고 나타나자 아니 한낱 요물인 귀신이 어떻게 인간을 현혹시키냐면서 화를 해요. 그러자 뭐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밝혀내냐? 그러자 자기가 내일 사람들을 마당에 다 모아놓으면 나비가 돼서 그 사람 어깨에 앉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범인을 잡아서 처단하는 거. 그게 바로 아랑전설 신원 원한을 푼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탈민여형은 아셔야 돼요. 쓰세요. 관은 뭐야? 관하에 있는 관리가 탈 빼앗는다고요. 민여 백성의 여자를 빼앗는 이야기가 관탈민여형이에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도미설화예요. 아셔야 돼요. 도미설화. 도미설화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요. 도미가 사람 이름이에요. 백제 계류왕 때요.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여자를 밝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백제에는 미인이나 미인은 다 하룻밤을 자야 직성이 필요해요.
과장되게 말하면. 근데 그 중에서 백제에서 최고 미녀가 누구냐? 바로 도미의 처였던 거예요. 듣고 계시? 그런데 어떻게 하룻밤 자보고 싶은데 골키퍼가 있잖아. 그래서 도미를 갖다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저 멀리 공영 장소에 관리자를 보내버려.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도미처에게 어느 날 밤 짠하고 찾아가서 폐하가 오셨느니라 해가지고 뭐해?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내가 오늘 밤 여기서 묵어가겠다라고 말하자 도미처가 뭐해? 오케이 해, 노해. 오케이 합니다. 들어가서 누워 계시면 제가 씻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 좀 약간 부끄러우니까 불 좀 끄세요 라고 하고 뭐해? 하룻밤을 잡니다. 게루왕은 신난 거죠. 아싸! 나 드디어 뭐해? 백제 최고 미녀인 도미처하고 하룻밤을 지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하는 거야? 도미처가 아니라 몸종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잡으러 오는데 도미처 도망가고 도미도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가다가 화살 맞아서 눈 날리고 그래서 결국 둘이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고구려로 뭐해? 피신하는 얘기. 그게 관탈민녀의 설화예요. 아시겠죠? 이런 요소들이 뭐 한다는 거야? 춘향전에 가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설화 다음에 바로 뭐야? 춘향 가예요. 여기 쏘리 이거 판소리라고 써야 돼. 제목을 먼저 썼네. 아래 위로 써야 되겠다. 자, 근원설화 다음에 바로 뭐냐? 판소리예요. 판소리의 제목은요. 춘향 가예요. 뒤에 가가 붙었다 보니까요. 얘 노래예요. 노래. 노래다 보니까 뭐에? 운문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산문의 성격도 들어있는 건 맞는데요. 운문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미컬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판소리 다음에 바로 뭐야?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로 가면요. 제목이 뭐에? 춘향, 견인데 견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춘향견, 춘향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한말에 갑오개혁 이후에 뭐 하는 거야? 새롭게 등장한 게 뭐냐? 신소설이에요. 그래서 고전문학 작품들을 개작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해조예요. 자, 이해조가 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 감옥의 가운데 있는 꽃이다. 그래서 옥중화라는 말을 제목을 바꿔요. 이런 뭐에 변천사가 있다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춘향전 모르고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말하면 줄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다는 거야? 줄거리는 남원에서 이몽룡과 누가 춘향이가 단오날 그네 타다가 야, 쟤 누구냐? 데리고 와라 라고 방자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방자가 안 돼. 쟤 춘향인데 콧대가 높아. 닥치고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거야? 나 너 마음에 들어? 그럼 나도? 그래서 뭐해? 오늘부터 1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뭐해? 바로 19금으로 가요. 물론 초등학교 이런 동화책에서는 아주 순수한 얘기만 쓰지만 대학교로 가면요. 되게 야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춘향이네 집에서 어쨌든 관계를 맺어요. 그렇게 막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라고 한양에 있는 관직으로 발령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아들인 이몽룡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춘향이한테 굉장히 어렵게 말을 꺼내요. 미안한데 나 아빠 따라서 한양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해요. 춘향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 야, 그럼 당연하지. 너 이 남원 이 시골에서 깡촌에서 계속 살려고 그랬어? 당연히 사람은 한양으로 가야지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네가 아빠랑 같이 이사가서 한양의 어느 지역에다가 집 터를 잡으면 그 주소만 알려줘. 그럼 그 사이에 내가 엄마랑 여기 있는 거 다 처분하고 땅도 처분하고 해서 네 집 근처에 어느 쪽에다가 집을 얻어서 지금처럼 똑같이 사귀면 되지. 그래. 그래서 뭐라 그래? 몽룡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중앙관직에 있는데 내가 이런 관계를 맺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누가 될 거야. 그때 화를 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쌍욕이 나가는 거죠. 이 계획스 등등등등. 그래서 어쨌든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몽룡의 아버지 후임으로 누가 와? 변사또는 사또인 거고. 이름이 뭐야?
읽었다며. 변사또의 이름은 변학도예요. 변학도가 후임으로 와서 뭐 한다는 거야? 춘향이. 참고로 춘향이 엄마가 누구야? 월매예요. 월매의 신분이 뭐야? 기생이에요. 그럼 춘향이의 신분은 뭐야? 아버지가 성참판이에요. 참판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차관이에요. 그럼 춘향이의 신분은 뭐야? 뭐지? 홍길동 생각해봐. 홍길동의 아버지 뭐야? 홍판서예요. 판서면 장관이에요. 엄마는 뭐야? 노비예요. 길동이 신분은 뭐야? 서자니까 뭐야? 양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는 거죠. 조선시대에는요, 뭐예요? 신분이 누굴 따라가? 엄마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춘향의 신분은 엄밀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뭐야? 기생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변사또가요, 뭐해? 남원 고을에 와서 기생점고를 해요. 기생점고가 뭐야? 자, 옛날에는요, 쉽게 말하면 시청에 술집 여자와 같은 사람들이 딸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예를 들면 뭐 과천시장이 뭐에 안양시장이 놀러 오면 술 한잔 합시다 하고 술집에 가서, 여자가 있는 술집에 가서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 그런데 매번 그러기가 힘드니까 옛날에는 뭐 하는 거야? 아예 시청에 딸려 있는 술집 여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걸 뭐라 그래? 관아의 기생이다 그래서 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나 이런 여자들이 그런 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여자들은, 그 관기는 시장의 여자들인 거죠. 이해가시? 그러니까 뭐해? 부임해서 오면 제일 먼저 기생점고를 해요. 점고가 뭐냐? 점을 찍으면서 누구? 그래 너 매월이? 너 이렇게 명월이, 이렇게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춘향이도 엄밀히 말하면 기생이기 때문에 이건 논란이 많아요. 아시겠죠? 기생이니까 변사또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관탈민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요.